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이제 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주위의 추위에 떨고 있을 그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실 것을 알려드리네요. 지금부터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최근 국정원 내부 인사 파동이 언론에까지 적나라하게 보도된 데다 사태 수습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 대통령이 이날 프랑스에서 귀국하자마자 경질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북 해외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1차장과 국내 정보 및 방첩 대공 수사를 총괄하는 2차장을 국정원장과 함께 동시 경질하는 것은 초유의 상황입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규현 국정원장과 해외 담당 권춘택 1차장, 북한 담당 김수현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국내 정치 전문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정원의 즉각적인 인사는 그동안 국정원 내 인사 문제를 놓고 잡음이 계속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의하면 차기 국정원장의 육군 중장 출신 64세 김용현 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1959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으며 육사 38기로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장과 육군 1군 사령부 작전처장 17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수도방위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인수위 청와대 에이전 태스크포스 TF 부팀장으로 일하며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청사로 옮기는 데 실무 작업을 맡은 후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맡아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 정보국장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의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신임 1, 2차장은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의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추후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 박찬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20, 30세대의 신앙적인 문제 중에서 특히 궁금하지만 목사님께 차마 묻지 못한 질문들을 답해주는 챗 GPT가 있어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입니다. 특히 이 챗 GPT는 기독교를 믿는 20, 30세대 젊은이들이 어떤 어려운 질문도 답해주는 이른바 주님 AI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현존하는 모든 종교계에 경종을 울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각 종교계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챗 GPT 기반으로 청년들의 신앙 관리를 도와주는 초원이라는 앱은 매월 활성 사용자가 3만에서 4만 명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가입해 이용하는 사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용자 중에 20, 30세대 비중은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올라온 질문만 평균 1만 개, 한 달엔 거의 3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엔 11조는 꼭 해야 하나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등 MZ 세대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질문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고 전합니다. 답변 만족도도 점점 높아져 대부분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라고 매일경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신도들도 잘 모르는 신앙적인 문제나 성인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나쁜 부모님을 주셨나요? 라는 등 일반적인 문제를 질문했는데 이러한 질문을 볼 때 기독교 교계 속에 그만큼 각 계층의 영적인 교감과 정보 및 교육 훈련이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지난 3월 이 서비스를 출시한 김민준 어웨이크 코퍼레이션 대표는 경기가 안 좋은데 의지할 곳은 없고 부모나 친구에게 털어놓지 못한 개인적 고민들을 생성형 인공지능 AI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개척교회를 일구고 있는 한 목사는 최근 청년들의 달라진 기도회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전합니다.
그는 코로나 3년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인도자 없이 TV나 유튜브를 켜놓고 찬양과 기도를 하더라며 기존 교역자나 목회자를 어느새 미디어 매체로 대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챗 GPT에 기반한 AI 서비스는 원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주고 맞춤형 고민 상담과 기도문 작성, 묵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설교문도 즉각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자 20%는 챗 GPT를 사용한다는 국내 조사도 있습니다. 더욱이 AI 음성 합성 기술도 발전해 원하는 목소리로 40분간 녹음하면 성경 66권 전체를 그 목회자나 직분자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보이셀라 서비스도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AI 열풍은 불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 AI를 토대로 스님 AI가 등장했으며 AI는 이미 데이터화되어 있는 8만 대장경을 학습해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조계종은 신도수 감소에 따라 교육원과 포교원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신학자나 불교학자도 지식 측면에서는 AI를 따라올 수 없다면서 목회자나 불교 지도자의 영적인 설교나 가르침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장재호 감리교 신학대 종교철학 교수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예배는 시대에 맞게 늘 변화했다며 교회가 AI발 변화의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종배 한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는 젊은 층들은 디지털 세상과 물리적 세상을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며 교회가 영적 감동과 따뜻한 공동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AI 흐름에 대해 한 네티즌의 댓글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교회들이 더욱 깨어서 지식이 아닌 따뜻함을 충족시키며 거룩한 능력을 힘입은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와 종교계는 현상 유지하기 급급하기만 하고 더욱 발전적인 사람과 사람 간의 영적 교류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적인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의 형식에만 매여 있어 오늘날의 결과가 이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통해 기독교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는 지적들입니다. 이상 KUMC-TV의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요일 텍사스의 미국, 멕시코 국경을 방문하면서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텍사스에서 공화당의 2024년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와 함께 우리는 전 미국 국경을 장악할 것이며 우리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갱단과 깡패를 표적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열린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타난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국경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보트 주지사의 지지에 화답하며 내년에 당선되면 당신의 일을 훨씬 쉽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텍사스에서 불법 이민자들 말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년 재선 출마를 위해 에보트 주지사를 지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추수감사절에 국경에 주둔할 텍사스주 방위군 군인과 경찰관 등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에보트 주지사는 타코를 나눠주고 악수를 나누고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은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며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에보트 주지사는 국경에 주둔하고 있는 주 방위군과 텍사스 군인들은 불법 이민자들만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국경을 지키지 않는 미국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선거에 당선되면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단지 국경 장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이날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고 친하마스 시위에 공무원을 파견해 지정된 테러 단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이민자를 구금 및 추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10월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등 테러에 시달리는 국가로부터의 여행 금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대적하는 나라는 미국과의 유대관계가 박탈됩니다. 하마스나 하마스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한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라면 또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전 트럼프 이민 자문관 스티븐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활동가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방대한 연방 권한을 동원해 가장 화려하고 규모가 가장 큰 이민 단속을 시행할 것입니다. 라고 밀러는 뉴욕타임즈에게 말했습니다. 이민 법률 운동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톰 호만 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대행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또 각 지방 이민 단속국에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선 레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여론조사 집계에 따르면 일요일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2위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45%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 이승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